그 성인 상담에서 부모 상담을 좀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성인 상담할 때는 이제 보통 부모 상담은 거의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성인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봐야 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부모 상담을 한다라는 게 이제 위기 상황이나 자살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뭔가 이제 필요하겠지만 병원을 입원시키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들여보고 힘을 키워서 본인이 부모에 대한 것들을 거절하는 것을 힘을 키우는 게 더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의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내담자가 부모 양육 코칭을 부모님 만나서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하죠. 근데 내담자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제 안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안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거절하게 되면 엄마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근데 이 불안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거절한 게 내가 원하는 게임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주장을 못 하잖아요. 사실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되잖아. 이 나이는. 이걸 30대 하겠어, 40대 하겠어, 이 게임에 대한 거를. 해보고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게 가장 빠른 거죠. 그런데 이 내담자가 뭔가요,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그 불안. 어떤 불안이 있어?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 생각이 가득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담사가 깊이 있게 다루고 내담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내담자에게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6살 때부터 사실 15년 정도 삶에서 가져와 있는 고질적인 거예요. 패턴화가 돼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해 나갈 때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이제 먼저는 힘을 키워야 돼. 그러면은 이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엄마의 뜻을 하나도 거절한 적이 없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것만 이랬는지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도 엄마나 부모의 뜻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지, 내가 내 입장에 목소리를 내어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 뭐 외식하면 뭘 시키잖아요. 그럴 때도 부모의 의견을 말하는 건지. 뭐 그때는 내가 만약에 뭘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외적인 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불안했느냐, 엄마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하게 하면서 내담자의 생각을 이렇게 직면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질문으로.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질문이죠.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초반에는 하는 게 필요하겠죠. 바로 직면을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담자가 이 지금 얘기에서 또 누구한테 그 뭐라 그러나 어떤 부분이 있죠. 내가 이걸 자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 누나가 있어요. 누나한테는 자기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싸워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싸워본 적이 있는지, 부모 말고도 친구들하고 그럴 때 좀 어땠는지, 친구들과. 그래서 이제 지금 부모한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고질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대상으로 누나한테, 친구한테 이런 부분들을 거절해 보는 것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씩 이제 해보는 것이 내담자에게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돼서 내담자가 이게 이제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하고 나면은 이걸 해보게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냐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요. 자기 마음을 지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내담자하고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 역할로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 역할로 지금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친구다.
그 다음에 나다 생각하고 친구가 싸웠을 때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실제로 하고 안 하고 다 놔두고 어떤 말을 좀 하고 싶냐.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담해서 한번 해보자. 왜 해보냐면은 내가 안에 있는 것들을 내서 해보면 두려움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자고 내담자고 역할을 꿈돌이님이 되어라. 내가 친구 되어봐라. 내가 꿈돌이님이 되어볼게요. 해서 내가 이제 항상 불안해서 안 했는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친구 역할을 해봐라. 계속 맞추어만 주고 있는 나의 맞춰만 주고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피하고 맞춰만 주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친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느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냐.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지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꿔봐 역할을 바꿔보고 이제 직접 본인이 되어서 해봐라. 내가 친구가 되어볼게. 해서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거죠. 그 역할을 바꿔서 해보면은 이제 뭐 쑥스럽고 낯설고 어색하다고 얘기하고 어려워해요. 맞다. 어렵다.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시도 또 다른 경험일 것 같다. 해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좀 해보고 나니까 어떠냐. 그럼 대부분 쑥스럽고 낯설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떠냐. 다시 또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 좀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가 이거 해봤던 것을 친구에게 가서 혹은 뭐 누나한테 혹은 엄마한테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을 친구를 했으면 누나한테 보고 엄마한테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게 달리 해보는 거죠. 그럼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사고, 내가 나는 싸움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면 맞추어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셨는데, 그 생각을 지금 해보니까, 내가 맞춰주지 않아도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생각이 좀 바뀌어지셨네요. 어떠신가요? 해서 이제 이 대안적 사고 하는 것들을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질문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바꾸어서 대안적인 사고로 가게 하는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내담자고 풀어가는 것이 이후 이제 3회기부터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